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치 아카데미의 최고 교육기관인 봉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함께 진행할 봉헌의 교수 송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 잘하시나요? 어떠세요? 말 잘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 다들 쉽게 말씀 못하시죠? 하지만 생각해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대화 나눌 때 유재석 씨 부럽지 않을 만큼 유머 감각 넘친 적 있잖아요. 혹은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말이 차고차고 넘쳐서 휴대폰의 배터리 다 다른 상태에서 혹시라도 전화기가 끊어질까봐 충전기 꽂고 밤새 통화해본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어떠셨어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발표를 앞두고 그 부담감 때문에 심장이 터지다 못해 눈앞이 아득해진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혹은 아이들 잘못한 뒤에 책망하고 나서 이제 좀 풀어보려고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꺼낸 이야기 때문에 다시 싸움이 돼서 민망했던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말을 잘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말을 진짜 잘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떤 말이 진짜 좋은 말일까요? 자, 이걸 이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남자가 대답합니다. 사랑하지. 그걸 왜 물어봐? 사랑하는데 보여줘야 돼? 어떻게? 수일의 시간이 지나고 여성분이 다시 물어봅니다. 자기야, 나 진짜 사랑해? 미치고 팔짝 뛰어 누르시죠? 말해주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미 충분히 사랑하냐는 물음에 사랑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소 귀찮게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도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회사를 바꾼다면 잘할 자신 있냐? 라는 말에 자신 있다고 100번을 말해도 너 진짜 자신 있는 거 맞아? 잘할 수 있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고객으로 바꿔볼까요? 고객이 회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제품 진짜 좋은가요? 몇백 번 좋다고 말을 해도 계속 물어봅니다.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말을 잘한다의 정의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듣는 사람의 컨셉에 맞춰서 전달돼야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사랑한다라고 물어봤지만 사실 사랑하냐는 질문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지가 더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면요, 이제 학생분들께서 그러세요. 나 사랑한다는 말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의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못하시겠으면 차라리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자기야, 진짜 수고 많았지. 고생했어. 나 만나서 고생이 많다. 이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더 이상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의 내용의 정확성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 더 구체적으로는 시각 이미지, 더 구체적으로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 자세, 태도,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고요. 음성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그 묘한 뉘앙스라는 거 있잖아요. 말투가 얼마나 그 내용을 잘 컨셉에 맞춰서 담고 있었냐는 거겠죠. 물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말의 내용까지 정확하다면, 그러니까 즉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해서 답변했다면 100점이었겠죠. 이를테면 자기야, 나 진짜 사랑해? 라는 질문에서 사랑한다는 답변이 듣고 싶구나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 지금 저 사람한테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구나.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답변까지 했다면 100점이었겠지만 일단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단순히 말이 아니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피치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스피치 하셨어요? 그러면 좀 어색합니다. 대화는 했지만 스피치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치에는 공식적인 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스피치는 공식적인 말하기를 뜻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우리를 보여줘야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컨셉을 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컨셉에 맞는 시각 언어, 음성 언어, 내용 언어를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팀장이라는 직함이 들어갑니다. 리더의 스피치, 즉 팀장의 스피치는 팀장답게 보여지고, 팀장답게 들려지고, 팀장답게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모든 이미지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럼 팀장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자, 일단 먼저 팀원을 성장시켜 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팀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팀원들이 교육받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돼야 하고요. 또 사기가 올라갈 수 있게 에너지 조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그러면서 임원진과 구성원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과에 있어서는 총책임자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조직 운영 면에서는 그 중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팀장으로서 좋은 사람처럼 팀장으로서 보여줘야 하는 이미지는 뭘까요? 기업에서 보여줘야 되는 이미지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기본적인 이미지는 아마 신뢰감일 겁니다. 신뢰감이 다져지면 홍보 마케팅 비용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기업 제품이라면 믿고 살 수 있지. 다른 제품이랑 비교해볼 필요도 없지. 이런 여론이 조성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지 그런 비싼 돈 내고 광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그 말은 이 기업의 이미지를 믿고 살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그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더 훌륭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초반에 제가 했었던 이야기랑 연결해보면 신뢰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감 가는 시각 이미지의 음성 이미지,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 구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뢰감이라는 건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뉴스 앵커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TV를 뜨셨는데 뉴스 앵커가 뉴스를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내일부터는 파트로 매주를 쓸 수 있는 기술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라는 기사를 접하셨다고 볼까요? 그럼 시청자들은 저 아나운서가 술에서 덜 깼나? 아니면 거짓말하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 웬일이야. 속담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었네? 하고 신기할 겁니다. 그게 앵커가 갖고 있는 신뢰감입니다. 앵커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만을 말할 것 같다라는 믿음을 시청자들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왜 아나운서에게 스피치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지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뉴스 앵커다운 신뢰감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팩트, 사실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때로는 엔터테이너가 되셔야 합니다. 예능인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 TPO에 맞는 옷차림이 옷을 잘 입는 사람이라면 상황과 내 위치에 따라서 나의 모습, 컨셉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말 잘한다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때로는 MC 역할이 되기도 하셔야 합니다. 부하 직원이 그만두고 싶다고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때는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로의 이야기도 건네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DJ가 되기도 하셔야 됩니다. 팀장이란 직급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뉴스 앵커가 되기도 하고 MC가 되기도 하고 DJ가 되셔야 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합 방송인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팀장이란 직급은 커뮤니케이션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뢰감 가는 이미지를 위해서 제가 시각과 음성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퍼센테이지가 구분되어 있는 이론도 있는데요. 사실 그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세 요소를 다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신다면 시각 언어는 잠시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성 언어의 트레이닝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음성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 구현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체득화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써오셨던 나쁜 습관들을 버려내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셔서 이게 완전한 내 것이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뢰감 가는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음성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들리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마지막은 얼마나 상황에 맞게 전달하느냐,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발성을 먼저 좀 볼까요? 제가 예전에 영화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관상 감독님이셨던 한재림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였는데요. 그 더킹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제가 교육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감독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대본을 하나 파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말한 배역의 직업이 뭘지 한번 맞춰봐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들어봤더니 조인성 씨 음성이었습니다. 조인성 씨 음성이 톤이 살짝 높으시고요, 말이 살짝 빠르십니다. 그리고 특정 발음이 살짝 셉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주 멋있는 직업의 역할을 맡겨주진 않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건달 역할을 몇 번 맡으셨던 적이 있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감독님 혹시 이번에도 양아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그래서 문제야. 맡은 역할이 검사인데 아무리 들어도 검사 목소리 같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영화의 80%는 조인성 씨의 내레이션으로 채워지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양수리 영화 촬영소에 붙잡혀가서요, 한 문장 지도해드리고 녹음하고 지도하고 녹음하고 8시간의 작업을 해서 그나마 촬영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좀 저는 신기했어요. 저는 이걸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일반 분들도 느끼시는구나. 검사의 목소리는 왠지 이럴 것 같고 의사는 이런 발음을 할 것 같고를 사람들이 아는 거죠. 여러분도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일 다시 오세요라는 말을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말하면 왠지 돌팔이 아니실까? 진짜 정확한 의사 맞나? 그분의 자격까지 의심하게 되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발성은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소리가 크다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1등짜리 성적표, 반석차 꼴찌의 성적표를 엄마 아버지께 드릴 때 목소리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부끄러울 때 소리가 기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을 끝까지 정확하게 내뱉는다가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말 끝이 안으로 먹혀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 끝에 힘이 없습니다. 근데 만남보다 이별이 더 중요한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이 마지막까지 전달됐을 때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옛말을 굳이 들지 않아도 일단 목소리는 자신감이다 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전 세계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절대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따뜻한 강함을 좋아합니다. 상반되는 언어 같죠. 왠지 부드러운 건 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이 공명이라는 힘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울림인데요. 소리에 울림이 있으면 소리가 커지면서 동시에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중에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었던 건 결코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죠. 여러분이 그런 햇살을 머금으실 수 있는 기법이 이제 공명법입니다. 뒤에 저희가 실습 수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음인데요. 발음은 그 사람의 가방끈의 길이의 척도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발음이 정확하면 왠지 공부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야무져 보이거든요. 분명해 보입니다. 정확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공부의 역사가 조금 더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 발음은 100%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발성이라는 건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좀 있습니다. 이 DNA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사람의 체격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음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발음은 이 혀의 움직임과 입의 모양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100% 연습에 의해서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제가 이제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다 말씀드리는데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게 발음이라서 여러분의 음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 군데나 투자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항상 늘 발음을 정확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이제 실습 수업 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전달력입니다. 잘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급 정보도 들리지 않으면 되게 무익합니다. 다만 잘 들린다가 발성의 크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 들리는 게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몇 명이 있는지, 그 강의실은 몇 평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뭘 더 중요하게 전달해야 되는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말투에서 마지막 전달력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에는 액센트를 주셔야 되고요. 숨 쉴 때는 살짝 끊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다음에 살짝 끊고 어떻게는 다음에 살짝 끊어주셔야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달력은 듣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해야 나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배려의 기술에서 올바른 전달력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음성 이미지는 이 세 가지. 소리를 어떻게 힘있고 부드럽게 내느냐, 또 얼마큼 정확하게 구성하느냐, 마지막으로는 듣는 사람을 얼마나 배려해서 이야기하느냐, 이 세 가지 요소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